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요즘은 경기도에 살면 부럽다. 분양 즉시 시세 차익 6억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요즘 분양 공고문을 보면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주민등록 주소지에 따라서 5, 6억이 왔다 갔다 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미리 분양 계획을 알고 이사 가는 게 최고의 재테크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도 많은 권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6억 정도의 시세 차익은 누구나 예상되는 분양을 먼저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S3 블록이고요. 신혼희망타운입니다. 또한 과천지식정보타운 S7 블록 신혼희망타운도 같이 소개를 드립니다. S3 블록은 365세대고요. S7 블록은 280세대, 총 645세대입니다. 이게 분양세대 수가 많지는 않죠. 두 개 블록 합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혼희망타운이요, 보통 이제 공공분양 택지를 신혼희망타운으로 전환을 했는데, 이 신혼희망타운만 공급하면 되는데 여기에 또 일부 쪽에서 행복주택을 공급하다 보니까 분양 물량이 더욱더 줄어들었다는 부분입니다. 자, 과천지식정보타운 좋은 거 다 아시죠? 근데 이번에 분양한 아파트가 역세권일까요? 일단은 좀 다릅니다. S3 블록 같은 경우는요, 역세권이 아니에요. 버스 타고 이동을 해야 될 거리입니다. 반면에 S7 블록은 10분 이내로 걸어서 접근이 가능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S7 블록은 역세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걸어서 이제 지하철 이용 가능,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급되는 크기는 어떨까요? 신혼희망타운 다 아시죠? 이제 전용 55제곱미터가 632세대고요. 전용 59제곱미터가 20세대로 총 652세대입니다. 55제곱미터가 주를 이룬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걸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이거 정부가 저출산을 장려하는 것 같다. 왜냐면은 신혼부부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신혼부부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시기에 이렇게 작은 면적을 공급을 하면은 당연히 자녀를 더 출산할 생각을 안 하겠죠. 자, 국토부는 이런 생각을 안 하나 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택은 돈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정보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분양가 알아보겠습니다. 자, S3 블록 비역세권부터 살펴볼게요. 전용 55제곱미터가 5억 8,200만 원에 측정됐고요. 59제곱미터는 6억 1,000만 원인데 바늘구멍이라고 말씀드렸죠. S7 블록은요, 이제 걸어서 지하철 이용 가능한 거리인데 오히려 더 금액이 저렴하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수요자들이 일로 많이 쏘이겠죠. 그럼 저는 이쪽으로도 좀 기회가 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은요, 이 분양 금액에 대한 지급 조건이 다 똑같아요. 계약금 10%, 중도금 20%, 잔금 70%고요. 중도금 대출도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계약금 10%만 있으면 아파트 청약 가능하다는 부분이에요. 또한 LTV 규제와 상관없이 잔금도 70%까지 대출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단 이렇게 대출을 많이 받으면 좀 불리한 부분이 있어요. 뒤에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청약 자격 어떤가요? 신혼희망타운 청약 자격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세 분류로 나눠져 있어요. 신혼부부는요, 일단 혼인 중이어야 되고 혼인기간 7년 이내에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자를 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 신혼부부에 결혼도 안 해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혼인을 계획 중이고요.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 한부모 자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가정도 청약이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얘는요, 대규모 택지에서 공급되다 보니까 해당 건설 지역의 30%, 과천 지역에 우선 배정되고요. 경기도의 20%, 그리고 기타 수도권 지역의 50%가 배정이 되는데요. 사실상 신혼희망타운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분양제도와 달라서 이 아파트는요, 과천과 경기도 2년 이상 거주자만 해당이 된다 보시면 되고요. 서울시나 그리고 인천 지역은 청약 지원에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근데 이 신혼희망타운이 욕을 많이 먹는 이유가 총자산 보유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세대가 가진 자산이요, 3억 300만 원 이하가 되게 했는데 거기에 금융자산뿐만 아니라 바로 전세보증금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산출하게 되는데, 자, 그렇게 해서 3억 이하 맞추는 게 솔직히 좀 어려운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소득 요건은 완화했는데 이 자산 보유 기준은 좀 완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럴 거면 분양가라도 싸게 하든가, 6억짜리 분양해놓고 자산은 3억 이하, 이건 무슨 경우냐, 정부가 부모 찬스나 자금 세탁을 조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도 더 돈이 되니까 더 알아봐야겠죠. 공급 유형별 신청 자격에서 소득 요건도 살펴보겠습니다. 3인 이하는요, 외벌이 경우에 666만원, 그리고 맞벌이는 722만원까지 가능하고요. 4인 가구는 747만원, 그리고 809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4인 가구 뽑을 거면 좀 크게 만들어야 되지 않았을까? 시장에서는 전용 59제곱미터에서 84제곱미터를 원하는데, 딱 그걸 피해가지고 공급하는 것도 능력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예비 신혼부부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빙해야 되는 예비 신혼부부도 소득 요건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최대 809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한부모 가족도 같은 요건이 4인 가구 맞벌이면 최대 809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자, 입주자 선정 방법은 좀 두 단계로 나눠져요. 먼저 우선 공급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예비 신혼부부나 혼인기간 2년 이내에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그리고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은요, 별도로 공급 물량이 30%를 배정해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위한 가점표가 따로 있는데, 먼저 이 우선 공급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을 좀 배려를 해서 우선 공급 가점표에 소득 부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70% 이하가 3점, 그리고 100% 초과는 1점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소득이 낮은 자영업자들이 좀 이제 소득이 적게 잡히는 자영업자들이 유리한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시도, 경기도 연속 거주 기간 대부분 만점을 채울 것이고요. 주택 청약 종합저축 납입 인정 횟수도 대부분 이제 24점을 채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소득 요건에서 추첨으로 잡힐 건데 70% 이하에서 추첨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리고 본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전체 공급량의 70%에 해당되는 자녀 공급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혼인기간 2년 초과 7년 이내이거나 3세 이상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구 및 1단계 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이제 자녀 공급이 진행되는데, 가점이 좀 달라요. 아까 소득 요건이 없고요. 이때는 미성년자 자녀 수가 있습니다. 자, 3인 이상이 3점이 배정돼요. 이게 또 답답한 거예요. 자녀 3명이 만점인데 전용 55제곱미터를 공급한다. 이거 또 열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되니까 알아봐야겠죠. 자, 무주택 기간은 3년 이상이 3점인데 이건 뭐 다 3점 받을 것이고요. 해당 시도 거주 기간 다 3점 받겠죠. 2년 이상이니까. 주택 청약 종합저축 24회 이상 3점이 되니까 대부분 미성년자 자녀 수에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과천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자녀도 당첨이 될 것 같은데, 경기도 지역에서는 아마 3점 이상 되어야 당첨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분양주택의 전매 기한은 10년입니다. 그래서 건축기간 3년을 빼니까 완공된 이후에 7년 정도는 보유를 해야 되고요. 거주 의무기간도 있어요. 5년 동안은 의무적으로 거주를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5년 살다가 2년 전세 놓고 팔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자녀가 3명 있으신 분들도 이거 붙고 나면 고민을 좀 많이 하실 겁니다. 참 정책 보면 답답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되니까 넣으셔야 된다는 부분이죠. 이렇게 말씀드린 저도 좀 씁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S7 블록과 S3 블록 분양 일정과 당첨자 일정 볼게요. 이제 청약 접수 일정하고 당첨자 발표 일정 똑같습니다. 그럼 이거 두 개 넣어도 되나요? 두 개 다 동시에 넣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 공고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S3, S7 블록은요,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동시 청약하는 블록으로서 한 블록에 한 세대 1인만 청약이 가능하며, S3, S7 블록 중복 청약 시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자, 그리고 원래 청약 넣을 때요,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건 절대로 중복 청약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신혼희망타운은 독특하게 장기 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무조건 받아야 되는 대출 상품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신혼희망타운은 잔금에 무려 70% 비율이 돼 있는데, 이 잔금 70%를 전액 대출이 가능하고요. 1.3%의 고정금리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게 대출을 많이 받게 되면요, 나중에 매도했을 때 시세 차익을 정부의 일정 부분 반납을 해야 되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수익 공유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천지식정보타운은요, 중도금 내고 잔금 내는 시점에서 사채를 쓰던 부모한테 영끌을 받던 대출을 최대한 적게 받는 걸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자녀가 2명이면은요, 일단 1명은 당첨되기 어려울 테니까 2명이면은
40% 이하로 받으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이 정도 내면은요, 15에서 10%에서 15% 정도 띄워주는 거면요, 그냥 양도세 낸다 생각하고 그냥 이제 넘길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정도 안에서 자금 계획을 세우실 수 있게 이제 잔금 대출 받기 전까지 열심히 자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면 그냥 양도세 냈다고 그냥 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게 싫어가지고 청약을 안 넣거나 그러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추가로 수원 당수 지역에서도 신혼희망타운이 발표가 됐어요. 3블록, 4블록에서 나오거든요. 자, 수원 당수 지역이 어딜까요? 여기가 수원의 호메실 지구라고 있습니다. 이 호메실 지구가 보금자리 지구일 거예요. 보금자리 지구 중에서 가장 멀리 있는 지역인데 이 수원 호메실 지구 위에 있는 곳이 바로 이 수원 당수 공공택지 지구입니다. 자, 여기가 2019년 5월에 마지막으로 발표된 3기 신도시 지역일 거예요. 5천호 규모로 조성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수원 호메실도 멀다고 하는 판에 수원 호메실 위쪽에 신규 택지를 조성을 했죠. 야, 그럼 뭔가 교통 대책 없냐? 없지는 않아요. 지금 신분당선이 호메실 지구까지 들어온다. 그래서 2023년에 첫 삽을 뜨니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이제 철도 방향이 복선절철이 아니라 단설로 구성돼서 이제 배차 가격이 20분이 되니 많이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문제가 많긴 한데 일단은 공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A3 블럭과 A4 블럭 총 666세대를 선발하게 됩니다. 자, 이 공급 크기를 보면 좀 더 답답합니다. 46제곱미터 사이즈가 86세대가 공급되고요. 전용 55제곱미터는 586세대예요. 자, 55제곱미터 그래 100번 양보한다 치더라도 이 46제곱미터는 너무 심하지 않냐. 자, 정부에서 좀 크기를 좀 크게 공급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이번에 3기 신도시에서 좀 반영한다니까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분양가 살펴보겠습니다. A3 블록 같은 경우는 55 타입이 3억 6,700만원. 일단 가격은 저렴한 건 맞아요. 그리고 A4 블록은 46 타입이 3억이고요. 그리고 55 타입은 3억 6,155만원으로 3억 6천 선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자, 여기 추천하나요? 일단은 주변에 직장이 있는 분들이면 당연히 넣어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일단 이 분양가는 절대 손해는 안 볼 거예요. 공공 분양 받아서 손해보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크게 조정을 받는다 그래도 저희가 청약을 권해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요즘 신축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어설프게 패닉하잉 바잉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선택이다 해서 저희가 이 신혼희망타운이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이 부분에 청약제도, 청약 소개를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신혼희망타운은 이제 없어져야 되는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공공분양 제도에서 특별 공급으로 신혼부부 공급을 많이 확대했기 때문에 이 신혼희망타운은 워낙 소형 면적에다가 여러 가지 제약, 현실적으로 안 맞는 제약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공분양으로 대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신혼희망타운을 너무 많이 지정하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의 공공분양 물량이 축소됐다 이런 비난도 이제 정부에서 귀담아 들어야 되는 부분이다. 너무 특정 계층만 채우면 안 된다는 부분이죠. 자, 이상으로 쇼킹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